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 보고 갈게요. 오늘 순위를 보니까 어제와 좀 비슷한 움직임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던 하루였었습니다. 리오프닝 하니까 벌써 좀 옛날 단어 같은데요. 어쨌든 호텔 카지노 업체들이 좀 특히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중국 내 감염 사정도 나아지고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격이 좀 다른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2위에 있는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스토리지 기업이기도 하지만 주력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잠시 그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어제 반도체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좀 좋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오르면서 지금 전고점을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TSMC가 오늘 12월부터 12월 수준 물량을 시작으로 해서 파운드리 가격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대목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 16나노 이상의 첨단 공정에서는 최대 20%까지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했던 건데요. TSMC의 16나노 이하 미세 공정을 쓰는 고객은 애플과 AMD인데 마진 깎이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TSMC가 대량으로 칩을 좀 위탁 맡긴 애들한테는 고객한테 그럼 가격을 좀 깎아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까지는 할인 계획도 없다고 밝혔거고요. 할인은 고사하고 이제는 가격을 저렇게 올려버리는 패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칩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좀 묻어나오는 것 같고요. TSMC가 반도체 수요가 견고하다는 시그널을 좀 보내면서 반도체 시장 전반에 좀 화색이 돈 하루였었습니다. 네,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가 아주 급등세였는데요.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죠. 장중에는 15%까지 오르다가 결국에는 7.8%로 상승에 그쳤는데요. 어젯밤 호재가 있었습니다. 잠깐 나왔지만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인 키옥시아를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23조 원에 합병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9월 중순쯤 거래 조건이 좀 구체화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사실 웨스턴 디지털은 키옥시아 전신인 이제 도시바 반도체를 좀 인수하겠다고 몇 년 전에 이미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 반독점 규제 심사 때문에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좀 제가 궁금해서 찾아온 건데. 해상도가 좀 낮지만요. 이제 과거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순위를 보니까 이제 85년, 90년, 95년 이때가 일본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찾아볼 수가 없죠. 이처럼 키옥시아는 일본에 꺼져가는 반도체 역량을 상징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각과 관련된 히스토리가 참 많고요. 2017년 이거 제가 아침에 힘들게 적은 건데, 네. 잘 살펴봐 주세요. 네. 2017년 도시파 반도체에서 떨어져 나온 메모리 사업부가 2018년에 한국, 미국, 일본 이제 연합 컨소시엄에 약 180억 달러에 매각이 됐었는데 이때 컨소시엄에 이제 SK 하이닉스 반가운 SK 하이닉스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 당시에 총 4조 원을 정도를 투자를 했었고요. 전환사채 물량까지 고려를 한다면 잠재적으로는 최대 15%의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이 지분을 물론 기술적인 협력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지분 물량을 가져가겠다고 말은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웨스턴 디지털이 이렇게 키옥시아를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지분은 하이닉스가 좀 정리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낸드 사업 경쟁 관계에서 기술 협력이 어려운 만큼이나 투자 자금 회수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한테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자금을 10조 원이죠. 인수 자금을 대기 위해서라도 키옥시아에 대한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투자자분들한테는 시장한테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이것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이것도 열심히 그렸습니다. 네, 그렸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그 33%로 지금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1위고요. 키옥시아가 2위, 웨스턴 디지털이 3위입니다. 그러니까 2위와 3위가 합병을 하게 되면 잘하면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분이 한국인으로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낸드 시장도 디램 시장과 마찬가지로 삼국지처럼 과점화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합종 연행이 좀 가속화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낸드가 기술력 관점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하급으로 좀 취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력 캐치업이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분석 전문기관 요레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핵심 기업은 YMTC와 창신 메모리라고 밝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묻지마 무제한 자금 투자 이후에 옥석 가르기로 선정된 기업이 이 두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낸드 쪽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통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YMTC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뭐 중국 정부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 격화돼서 이런 합작 영향이 일어난다라고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웨스턴 디지털의 이번 인수가 물론 틀어질 가능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텔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지만은 결국에는 글로벌 파운드리는 올해 말 전후로 해서 상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가닥을 좀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또한 이제 키옥시아를 인수하려고 시도를 올해 초에 했었기 때문에 베팅 금액을 또 한 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5개 빨리 보시면 테이크2 말고는 궁금하신 종목들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테이크2 설명 가겠습니다. 살아있는 이제 전설의 현역 게임이죠. GTA를 만드는 이제 게임 제작사인데요. 최근 주가가 좀 안 좋긴 했었습니다. 이제 게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위가 테이크2고 아래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가 차트인데 지난 2월 중순을 고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를 같이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게임 기업들의 부정적인 센티멘트는 바로 리오프닝이죠. 백신이 더욱이 최종 승인이 됐기 때문에 더욱이 더 많이 보급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게임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상식적인 우려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블리자드는 뭐 사내 성폭행인가요?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게임 개발이 사실상 굉장히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버워치도 지금 내년으로 밀렸거든요. 그렇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암울해 보이고요. 테이크2 역시 신작 출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투자자들을 좀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이것은 테이크2가 내놓은 신작 파이프라인인데 이 위쪽에서 돈을 벌고 여기가 캐시카우거든요. 여기서 돈을 벌고 GTA 개발에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쪽 타이틀에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걸 보시면은 여기 위 캐시카우 영역에서도 출시 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심지어 공식 발매일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게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게임 시장 매출이 3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4월에는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5월, 6월, 7월 들어서 3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게임 기업들의 둔화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의 성장성을 입증한 결과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로블록스도 최근 좀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같은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순달람의 히든 코너죠.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순달람이고요. 네, 미래에셋증권 고객님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으신 해외 주식 수익률 5%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5종목 바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수님들의 선택은 종목들이 정말 다양하고요. 아무래도 좀 고수분들이 크게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 느낌이 단번에 듭니다. 1위가 비트코인 관련주이고요. 2위는 자율주행 센서인 라이다를 만드는 업체이죠. 최근에 테슬라 AI 데이 때문에 좀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또 있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좀 자주 나와서 좀 외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1위 이제 마라톤 디지털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코인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하게 되네요.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이 많아서일 텐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ETF가 여러 출시되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글로벌X 블록체인 ETF가 있는데 티커는 BKCH이고요. 상장한 지 한 달 정도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점에서 ETF인데 44%가 올랐어요. 네. 그만큼 엄청난 변동성이 있고요. 이 ETF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제가 좀 까보니까 1위가 마라톤 디지털이었었고요. 2위가 코인베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보다 비중이 더 높더라고요. 마라톤 디지털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완연한 반등을 최근에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점은 이 비트코인과 마라톤 디지털의 디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이게 비트코인이고요. 이게 마라톤 디지털의 주가입니다. 네, 이러니까 마라톤 디지털을 많이 사신 것 같습니다. 마라톤 디지털의 기업 계열을 보시면은 북미에서 가장 큰 이제 채굴업자라고 하고요.
글로벌 비트코인 이제 해시레이트, 이게 해시레이트가 이제 연상 능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연상 능력 중에 6.4%를 마라톤 디지털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연상 능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하루에 최대 6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인 채굴업자 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진짜 심플합니다. 네. 연산 능력은 올리고 인건비라든가 전기세는 낮추면 돼요. 뭐 다른 거는 건드릴 게 없으니까요. 비트코인 가격은 건들 수가 없죠. 그래서 딱히 돈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마라톤 디지털의 매출은 거의 곧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거 자료 만들다 보니까 저희 집에 좀 채굴기 하나 놔야겠더라고요. 네. 보일러 말고 채굴기를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방식 3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코인 직접 투자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은 나머지 2가지 옵션들을 좀 고려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라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저녁은 마라탕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